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체성과 자율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분류 방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분류 방법 기준 1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그 말초를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배웠다면, 오늘은 이번에는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추가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중심, 중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뇌하고 척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멀리에 있는 정보들을 중앙으로 몰아주는, 그러니까 신경의 흥분 전달 방향이 중앙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구심성 신경이라고 그래요. 대개 구심성은 우리 생원에서는 감각신경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사실은 구심성 신경과 감각신경은 정확하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생원 수준에선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린 그 명령을 멀리 갖다 줘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 그러면 멀리 갖다 준다. 원심성이라고 그래요. 원심성 신경, 원심성 뉴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로 생원에서는 운동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원에선 대충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 없이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입니다. 구심성, 원심성, 혹시 물리에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거, 이런 거 아시나요? 원운동할 때 멀리 날아가려는 힘을 뭐라 그래?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앙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뇌하고 척수로 몰아주는 걸 구심성, 중추에서 내린 명령을 멀리 갖다 주는 걸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를 중앙으로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감각신경을 말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멀리 갖다 주는 걸 원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감각 정보를 입력하는 쪽을 우리는 구심성이라고 그러고, 멀리 갖다 주는 걸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준 3. 선생님, 분류기준이 몇 가지 있나요? 아니, 3가지가 끝이에요. 물론 더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말초신경을 나누는 기준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뇌신경은요, 그러니까 이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신에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뇌신경이 뇌를 이루는 신경이 아니고 척수신경이 척수를 이루는 신경이 아닙니다. 뇌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하고요.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부터 배우는 거는 말초신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 우리 중추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추는 저번에서 끝났어요. 뇌하고 척수 끝났어요. 요번에는 우리 말초신경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뇌신경은 뇌가 아니에요. 뇌는 중추지. 척수신경은 척수가 아닙니다. 척수는 중추죠.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을 척수신경, 뇌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이제 예쁜 여자애를 봤어요. 예쁜 여자애를 보고 윙크 한다고 쳐봐요. 예쁜 학생을 보고 윙크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윙크 이렇게 했다고 쳐보면, 인풋은 이 들어오는 건 뇌신경으로 들어와요, 척수신경으로 들어와요? 그렇지. 목 위로 뇌신경으로 들어와요. 자, 저번에 체성하고 자율이 있다고 그랬죠? 체성이 우리 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체성신경은 목 위는 뇌신경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여자애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뇌신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윙크 하는 건 목 위로 윙크를 하죠. 그러니까 아웃풋도 나가는, 출력하는 것도 뇌신경을 타고 나갑니다. 뇌신경은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얘는 날라오는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둘러서 맞췄어요. 공을 보고 딱 맞췄어. 자, 날라오는 공을 보는 건 어디로 봐? 그렇죠. 뇌신경으로 보죠. 뇌신경으로 보는데 때리는 건 목 밑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목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척수신경으로 때리는 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켜는 거. 스위치 켜기. 스위치를 켜는 거면 깜깜한 방에 이게 스위치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는 목 밑으로 알게 되는 거죠. 목 밑으로. 그러니까 척수신경으로 알게 되고, 스위치를 켜야 되겠다 딱 생각해서 스위치 착 켜는 거는 척수신경으로 켜게 되겠죠. 요렇게 나눠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감, 부교감은 또 좀 다른 얘기니까 교감, 부교감은 좀 다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통합하고 할 때 말씀드리고, 이 채성신경은 목 위로가 뇌신경, 목 밑으로가 척수신경입니다. 이 뇌신경, 척수신경은 그러니까 감각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러니까 구심성, 원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랑 연결되어 있는 구심성, 원심성이 있겠고 그걸 뇌신경이라고 그러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구심성, 원심성을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뇌신경은 12쌍이 있어요. 뇌신경은 12쌍이 있고요. 척수신경은 31쌍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12월 31일 하여튼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이거 기출에 평가원에도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말초신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연합신경이 없어요. 여기는 다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만 있지, 뇌신경, 척수신경,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연합신경은 없죠. 연합신경은 뇌하고 척수를 이루는 거지, 감각신경, 운동신경에는 이 연합신경이 아니니까, 그건 기능적으로 다른 얘기니까 연합신경이 여기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뇌신경, 척수신경은 뇌랑 척수가 아니다. 요거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합쳐서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헷갈려요. 여러 거 나와서 헷갈리는데, 아까 지금 뇌신경, 척수신경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 12쌍이 뇌신경이고, 뇌신경은 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는 31쌍의 척수신경, 이게 말초신경이 척수신경이고, 척수는 중추신경이지 척수신경이 척수가 아니다.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통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정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심성 신경이 있습니다. 구심성, 주로 감각신경이죠. 그쵸? 예. 원심성 신경이 있어요. 주로 운동신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렇게가 채성신경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채성신경의 운동뉴런만 채성신경이라고 하는데, 채성감각도 있으니까 채성신경은 이거를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 있죠? 요게 자율신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자율신경에는 감각신경이 없어요. 다 운동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다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예. 그리고 채성신경에서는요, 채성신경에서는 사실 채성감각에서는 신경절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상 문제를 풀 때는 여태까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얘는 신경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반면에 얘는 신경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경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면 얘 교감이죠. 그리고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으면 부교감이죠. 요런 특징, 요렇게 신경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교감, 부교감이 나눠져 있다. 요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체성신경은 신경절이 없이 한 번에 쭉쭉 간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성은 주로 다 마리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마리집 신경이다. 그러니까 감각이든 운동이든 체성신경은 다 마리집이라고 문제를 풀도록 이미 이전에 평가원에서 기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체성 중에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이 있고 자율신경 중에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지금 7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 성인과 미성년자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말초신경을 나누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심성, 원심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체성하고 자율로 나눌 수 있고요.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나누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거로 좀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뇌신경 합쳐서 몇 쌍이요? 12쌍. 예. 척수신경 합쳐서 몇 쌍이요? 31쌍. 요거 좀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요. 체성에서 뇌신경, 척수신경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 뭐 여자애를 보고 윙크를 한다든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때린다든가 제가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킨다든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목이 기준이에요. 목 위가 뇌신경입니다. 목 위가 뇌신경이고 목 밑에가 척수신경이다. 아까 이렇게 때릴 때 목 밑에가 척수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율신경에서 모든 교감은 몽창 다 척수신경입니다. 몽창 다 척수신경이고요. 부교감 중에서 방광으로 가는 것만 척수신경입니다. 이거 지금 이것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걸로만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내용은 수능, 내신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좀 더 파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운동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척수신경의 전근을 타고 갑니다. 모두 다. 얘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율신경엔 감각신경이 없다고요. 다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은 후근으로 들어오고 그 전근으로는 그 운동신경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전근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뇌신경 중에 그러니까 뇌신경에 해당되는 거는 다 부교감이에요. 그렇죠? 부교감인데 동공으로 가는 건 어디서 나와요? 중간뇌, 중뇌에서 나오고요. 심장, 폐, 소화운동으로 가는 건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연수에서 나온다. 요 정도 아시면 이제 문제 풀립니다. 요거는 한번 좀 이렇게 외우시거나 아니면 잘 한번 한두 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구심성, 원심성, 체성, 자율, 뇌신경, 척수신경이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잘 하셔야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중추신경계 이상 내용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를 좀 들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매는 다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그래서 뇌가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뇌혈관이 막힌다던가 아니면 뇌혈관이 터졌다던가 뭐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수축돼 가고 기억력 감퇴하고 언어 능력도 나중에 감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치매 현상으로 가는 게 대부분 알츠하이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에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적게 나와서 막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점점 퇴행성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현재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병들을 완치시키는 약은 없어요. 요거를 좀 늦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도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될 수 있는 그 도파라는 물질을 내 몸에다 때려 넣는 거예요. 내 몸에 때려 넣어서 도파민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해서 요 파킨슨병이 뭐 3년 후에 더 심하게 갈 거를 약간 5년으로 늦춰주든가 뭐 요 정도 할 수 있는 약들이 현재 나와 있지 완치시키는 약은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2000년대 들어서 사실은 90년대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우울증은 상담 정도로밖에 도와줄 수가 없었었는데 얘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은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우울증, 디프레션, 우울하신 분들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확실히 적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프로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게 있는데 이 SSRI라는 게 뭐냐면 이 세로토닌을 다시 재흡수해서 다시 쓰거든요. 이걸 다시 재흡수해서 쓰는데 재흡수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얘가 나갔던 게 재흡수가 안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오래 있어서 우울함을 실제로 좀 덜하게 해주는 이런 약을 만들었고요. 요것이 단순히 우울증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 SSRI 쪽에 그 약 프로작 아까 같은 제가 프로작이라고 말했던 건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시판된 약 이름이고요. SSRI는 이제 얘가 이렇게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정성이 검증이 돼서 청소년기에 극단적으로 이제 우울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으로도 쓰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너무 꼰대 같은가?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막 한 반에 막 60명씩 있고 막 그럴 때는 뭐 반항이야, 사춘기야, 엎드려! 그래서 무조건 패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좋은 약들이 나와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사춘기로 인한 막 우울은 그 시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벗어나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지금 뭐 병원 다니고 이럴 수 있죠. 병원 다니고 상담하고 연예인들도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로 병원 다니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쪽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병원을 다닌다 그러면 약간 좀 터부시하고 쟤는 정신병이 있나 봐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아졌어요. 말초신경계 쪽으로 가면 그 운동신경계 정상보다 운동신경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루게릭병이라는 건 사실은 별명이고요. 실제로는 그 말초신경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병명이 있는데 이 60몇 년인가 루게릭이라는 그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굉장한 투수 선수가 있었어요. 루게릭이라는 굉장히 투수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병을 앓으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안 좋아지시면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보고 그 병이 이제 그 루게릭 선수가 걸린 병 아니야? 이러면서 루게릭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환자 이름을 잘 안 써요. 대개 환자 이름을 잘 안 쓰고 대개 알츠하이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발견한 의사 선생님 이름입니다.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이 루게릭병은 그 선수가 워낙 유명하셔갖고 그 선수 이름이 좀 그 닉네임처럼 붙어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시죠?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돼서 루게릭으로 거의 최대 장수를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의 항체가 나의 그 이 축사톨기에 있는 마리집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집을 너덜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마리집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마리집이 없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뜬 이 신호가 일로 쭉 가야 되는데 가면서 점점 무너져요. 왜냐면 칼륨이 점점 새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치료 방법으로 나온 게 여기에다가 나트륨 통로를 박아서 새롭게 또 나트륨이 들어와서 여기를 일정한 그 민마리집 신경처럼 가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그냥 이게 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길랑발해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병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발가락이 어디에 뭐 문틈이나 찧었을 때 너무 아파 그리고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화낼 때 화낼 수 있고 침착할 때 진정해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함인지 오늘도 잘 누리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경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